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2018년도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이 되고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올해 국내 증시가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승세가 중소형주로 확대가 되면서 많게는 코스피 올해 3,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올해 상반기 대응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2부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를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이 종목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시초가 공략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 뵙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종목을 공략해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바트 하면은 이제 리바트 가구 해서 이름은 이제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만한 예, 그런 종목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한번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분기에, 3분기죠. 예,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그 성장세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그 3분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그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요 확대에 따른 그런 가정용 가구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신규 수주 B2B 관련된 사무용 가구 성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 리바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작년에 이제 9월 18일 날 현대 HNS와 이제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합병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합병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그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그 B2B나 B2C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많은 현대 HNS와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그 영업력이 상당히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은 따라서 매출액은 1조 한 5천억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영업이익 한 700억 이상, 700억에서 800억 정도 사이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사 수요 때문에 이제 가정용 가구가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해 2018년도에는 28년 만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건 한 43만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물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현대리바트가 약진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주방용 가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토탈 인테리어 업체로의 이제 전환이 가능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 부근에서 32,000원 언더에서는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좀 한 단계 체크를 해보는 측면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첫날 시초가 공략주는 현대리바트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태고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주가가 전일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태고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송동현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도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역시 TPX10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태고사이언스를 좀 상승 국면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드디어 식약청 허가가 났습니다. TPX105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당분간은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시 상황을 볼 때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고사이언스의 이런 긍정적인 호재 자체가 지금 상한가 비록 나왔더라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도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추천을 안 드리는데 우선은 좀 더 시초가를 좀 따라 붙으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오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또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뭐 콜로덤이라든지 홀로덤 지금 또 지난 영업이익도 또 증가세를 기록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비록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일단 태고사이언스의 어떤 상승세는 조금씩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고사이언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김기민 팀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셨는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송동현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지금 뭐 상한가를 가고 있고 뭐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갔을 때 뭐 물론 뭐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뭐 단기적인 전망으로 또 급락을 하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져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주가도 8%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중국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조건으로 650억 규모의 마스크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앞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의 중심에 있는 이 화장품주죠. 제이준 코스메틱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많은 전문가들께서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도 제가 역시 서울경제에서 추천을 몇 번 드린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 자체 마스크팩에서는 중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스크팩이라 생각하시면 좋고 특히 중국에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판매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무상증자라든지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주식 합병을 했죠.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또 한중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도 성장 테마에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온 만큼 지금 원래 가격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 지금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해 첫날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종목씩을 선별해 오셨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4흘 연속 오름세고 주가는 255만 9천 원,
256만 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지금 4흘 연속 오름세이고요. 1% 가까이 오르면서 7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0만 원 선 주가를 회복했었죠. 2%대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1% 남짓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의 주가가 3.5%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화가 지금 1,0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도 오늘 0.5% 조정이고 한국전력의 주가도 0.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첫날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가 4흘 연속 오르면서 2,474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1% 강세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는 800선이 돌파가 된 거죠. 804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와보시죠.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고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약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2% 가까이, 신라젠이 4% 이상, 또 티슈진과 펄어비스가 각각 2%, 4% 급등 출발하고 있다는 것 눈에 띄시겠습니다. 1월 정부 정책 기대감에 중소형주가 1월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내내 강할 것이다. 앞서 일부 시간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잠시 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 시간이 있네요.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12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이고요. 1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뷰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5G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중심에 대한 광통신을 문의 주셨던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제가 대한광통신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KMW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한 궤도와 같이 간다 보시면 좋은데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우선 5G에 대한 광섬유 그리고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강하게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흐름을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2월에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광섬유라는 그 5G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워낙 그 5G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광 케이블과 광섬유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고 또 내년도에 이번 연도죠. 또 생산 시설을 또 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이 확대되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우선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조정이 오면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는 오늘 초반부터 7%나 급등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W게임즈 역시 최고가 찍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 시장이 열리는 날이고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실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김기민 팀장께는 좀 여쭤볼게요. 전략 짜주십시오. 네, 저희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새해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올해 코스피나 코스닥 양 지수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지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빨간불을 켜면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마지막에 종가가 전체적으로 증시가 크게 한 1% 2% 정도 밀리지 않고 그냥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1분기 전체적인 주가 지수는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또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또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지수가 전체적인 이제 종합 지수가 좀 한 1%에서 2% 정도 밀리신다면 이제 앞으로 뭐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걸 더 제가 전략으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날의 마감 상황에 따라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의 주체 동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종목씩을 준비해 오셨고요.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 들어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저는 10위 네오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네오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신고가를 찍고 현재 46,000원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제가 23,000원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2배 이상 이제 주가가 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국내 성장만으로 현재 주가가 또 4분기에는 보습제가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성장만으로 네오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또 킹킹그룹과 또 초도 물량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섞여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선 초도 물량과의 공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형성이 될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짐작을 하자면 한 주가 그래도 한 5만원 선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18년도 역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좀 조정이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네오팜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이 아직 중국에 대한 매출도 아직 안 나왔다라고 일단 그런 보시는 관점으로 해서 좀 더 길게 보는 관점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제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또 신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상장을 했죠. 이제 CJ ENM에 속해 있는 이제 드라마 제작, 방송 제작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한중 관계 회복이 되면서 일단 판권에 대한 어떤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오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 자체가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작 편수가 계속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TVN이라든지 OCN의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의 상승과 그에 따른 광고 판매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다. OCN 요즘 드라마 참 재밌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국내 드라마도 잘 만들고 있으면서도 제작 편수도 늘어나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까지 같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목표가를 현재가를 매수로 하시고요. 목표가를 한 13만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밑에 하단 지지가 깨지는 63,300원으로 일단 설정을. 목표가 13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도 말씀드렸을 때 또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보다 조금 더 파이프라인 자체가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 이제 항암제, 혁신성 치료 항암제가 중국에 이제 수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럽에서 지금 2상이 끝난 상황이고 올해 또 3상이 진입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파이프라인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좀 더 다른 종목보다 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수출 계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넥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또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또 이제 신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가 우선은 전동 공구에 대해서 여전히 18년도도 수요가 견조하다. 뭐 예를 들면 이바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전동 휠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세그웨이 같은 거 많이 타시고, 그리고 상향식 모터 방식의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요즘에 LG라든지 삼성도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그 다 NCA 물질이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CA에 대한 수요가 18년도에도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상향식 모터 그 ESS에 저장되는 에너지도 역시 모터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중국 쪽에서도 아마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 환경 오염 저감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에코프로에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는 전기차, 과거에 NCM 물질을 썼다면 요즘에 NCA 물질도 좀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뭐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진다고 예상을 한다면 역시나 에코프로에게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계속적으로 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어떤 실적의 우상향도 어느 정도 18년도에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공장 같은 것도 다 증설을 해놨죠. 그의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신고점 구간을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성 델타 테크 한번 볼게요. 신성 델타 테크도 주가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주가가 신고점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죠. 신고점 5,840원을 현재 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오늘도 좀 음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LCD 등 전자제품을 부품 생산하는 업체예요. LG전자가 주요 매출처고요. LG전자의 가전 사업이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또 실적에 대한 그 가시성이 또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증시는 IT와 바이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신성 델타 테크처럼 태양광도 좀 영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 사업부에서도, 그리고 유아용 전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렇게 여러 사업군에서 지속적으로 좀 전기차 사업부터 하고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 종목 중에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놓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로 스튜디오 드래곤 주시었고요. 전기차 섹터로 묶일 수 있는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도 매수 관점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 종목 볼게요. 10위부터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10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이제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250만 원에서 이제 250만 원 좀 언더라인에서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아까 이제 장중 초반에 뭐 증시가 이제 뭐 3천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에 이제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상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월 9일에 또 잠정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뭐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여기서 좀 리스크로 저희가 꼽는 요인으로는 역사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나 충당금에 의해서 실적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경향을 많이 띠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뭐 영업적이나 아니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뭐
그 적자가 아니라 뭐 비용이나 충당금에 의한 일시적인 이제 충당금을 결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에서는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오신다면 조정 나올 때 그때 이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서 언제든지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한 20%에서 30% 비중을 항상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삼성전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12월을 한번 리뷰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머징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1.2%에서 1.4%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1% 정도 상승하는 게 아닌 한 1.7%에서 2% 정도 가량 이제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IT 쪽 이제 관심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앞으로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차익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외국인 자금은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이나 여러 가지 증시가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한 이제 대형주나 이런 이제 뭐 화학주나 이런 쪽으로 다 같이 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뵀을 때 또 SK이노베이션 또한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정제 마진의 강세로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제 설비 수급이 지금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정제 마진이 계속 강세로 나타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사업을 여러 이제 뭐 사업을 할 때마다 그만큼 이익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개선되면은 그만큼 주가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안전적인 실적 증가가 지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20만 원 초반대인데 지금보다도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연말에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이제 빠질 수 있느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한 240만 원 후반대가 거의 이제 바닥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란 거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에서 19만 원대가 거의 바닥인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위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J ENM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송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죠.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향 수출이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나 미국의 시장의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혹시 지난 연말에 말일에 뭐 가요대전이나 이런 거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데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막 나오는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우리나라의 이제 연말 시상식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연말 방송에도 이제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제 싸이나 뭐 여러 가수들이 우리나라 이제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진출이 될 때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이끌어갈 종목으로 CJ ENM을 이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제가 예전에 한 3, 4개월 정도에 추천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이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 같은 것만 하더라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넷마블 게임즈 이런 좋은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뭐 증시가 우상향할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CJ ENM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이유가 에탄 크래커의 이제 우려 완화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마디로 저평가되는 게 해소되는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요. 부타디엔이나 뭐 여러 에틸렌 체인의 회복으로 한마디로 높은 ROE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화학주가 또 괜찮을 이유를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뭐 어디까지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때 필라델피아나 이런 쪽에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같은 경우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많이 이제 표를 얻었습니다. 민심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셰일가스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셰일가스가 수출이 되게 되면
되면은 한마디로 유가가 아무래도 셰일가스가 이제 기존 이제 원유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펙이나 이런 데서 감산회의를 해서 유가 잡겠다 하는데 지금 상당히 유가가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가가 낮으니까 또 뭐 대한항공이나 항공주들이 또 가차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화학주는 왜 괜찮냐?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리스타킹을 통한 재고를 쌓아두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원재료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팔게 되는 가치가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것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을 한마디로 이제 그 케미칼 업종에서 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급등하지도 않았고요. 뭐 작년에 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 있지도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위 종목으로는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TV 등 고가 제품의 비중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시장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이제 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고가 제품 시장이 충분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 고가 제품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많이 있고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TV 원재료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LG전자 하면은 이제 TV가 가장 또 유명한데 TV의 원재료인 패널이 또 이제 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요. TV 및 가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지금 성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또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이나 이런 쪽의 전자업종으로 봤을 때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같이 묶어서 갈 종목으로 뭐 비중을 10%나 15% 정도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편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과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458님께서 크루셜텍을 문의하셨거든요. 매수가가 2,000원이시고 비중 20%세요. 매도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손실 구간이십니다. 성동현 팀장님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예. 일단 크루셜텍 한번 주가를 보면 굉장히 주가가 크게 많이 밀려 있죠. 지금 이제 회사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장치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회사의 적자가 좀 이어지면서 지금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좀 발행을 하면서 회사가 좀 살아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문 인식 그 기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아직 회사의 어떤 안정성 면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하나 터진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원상 복구가 된다면 그때 좀 원금을 털고 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지금 홀딩 하셨다가 분명히 한 번 더 올릴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우 DSP 좀 봐드릴게요. 822님께서 보내주신 영우 DSP 6,0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해달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 김기민 팀장께 여쭤볼게요. 영우 DSP 같은 경우 이제 패널 같은 거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까 이제 매수가가 6,050원이요. 6,050원이면 거의 이제 1,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이제 뭐 밀리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뭐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많이 밀리고 있고 네. 그렇게 될 때 밀리는 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락한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증권 지금 영우 DSP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제 큰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큰 손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6,050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손절가를 어떻게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약간 현금 보유를
많이 이제 좀 하셨다가 네. 만약에 이제 뭐 영호 DSP 같은 경우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전략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호 DSP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시각이 10시 25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습니다.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포스코입니다. 이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실적적인 면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제 가격이 1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포스코가 실적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원재료죠. 이 포스코 철강제의 원재료인 철강 가격과 그리고 강점탄 가격이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포스코가 연결로 잡히고 있는 이 포스코 대우 그리고 포스코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에너지까지 모두 다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 연결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4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시가총액 4위 종목인 포스코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투자 포인트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고요. 송병희 팀장님의 5위 종목부터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네, 5위 대한강동신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초반인데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일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절반 정도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승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때 조금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네. 대한강동신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평창올림픽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고점에서 너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도 같은 관점이신가요? 네, 둘 다 5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KMW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KMW는 5G 이동통신에 있어서 이제 무선 소형 단말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본과 미국 등등에서 굉장히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은 5G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선 소형 단말기가 곳곳에 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술력 같은 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수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인데 그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마진이 올라가고 그리고 비용이 내려가는 그런 현재 사업 구조를 보이고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지만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18년부터죠.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 홀딩하는 관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웅진에너지 볼게요. 웅진에너지가 좀 매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가격이 별로 이렇게 오늘도 1% 정도 올랐는데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시점이 좀 매입하기 좋은 시점 같고요. 웅진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현재 태양광 추세가 폴리실리콘 단결정이 좀 더 고효율이고
면적도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조금 이런 추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웅진에너지가 세계 4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에 어떤 투자를 또 많이 해놨기 때문에 또 생산 능력이 올해부터 좀 많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진도 높고 생산 능력도 확대되고 그런 구조를 좀 보일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목표 주가는 1차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 오늘 역시 마이너스네요. 오늘 이 기사가 또 하나 떴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기업인데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비트 마이크론인가요? 하여튼 그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 SSD 고용량 이제 솔리드 하드 디스크를 말하는데 그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인데 또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한화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델이라든지 레노버 전반적으로 SSD를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들한테 또 ITC에 제소를 하면서 또 통상 무역 압박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근본적인 틀은 펀디멘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D램 특히 이번 연도에 또 뭐가 벌어지냐면 자율주행차,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도 일단 또 수요가 증가할 거고 당연히 또 비트코인의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지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계속 견조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년도 성장만큼은 아니지만 이익에 대한 견조함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실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기민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수가 이제 오를 건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없이는 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가치주가 IT는 우리나라에서 가치주이면서 성장주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가치주가 삼성중공업 사태라든지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실시해서 센티멘탈이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 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삼성전자 같은 관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이익이 견조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중소형 OLED에 대한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됩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역시 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또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중소형 OLED 투자를 계속적으로 높은 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였다면 올해는 13% 정도로 2배 가까이 이상 올라올 전망인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 중소형 OLED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의 97%를 점유를 하고 있죠. 그에 따른 어떤 또 치킨 게임이 또 시작이 될 건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애플인데 애플이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애플이 좀 더 견조를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좀 더 빠르게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애플의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는 단기적 이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애플도 휴대폰 수요가 증가를 나중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관점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8년에도 주식시장 상승세는 지속이 될 텐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거든요. 송도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는데 그래도 1, 2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빼놓고는 중소형주의 강세도 말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주식 포트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10개의 종목을 10%라고 본다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포트에 삼성전자가 담겨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님 종목 보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5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잘 될 때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D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 이런 게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공정을 해야 됩니다. 뭐 전공정과 이제 후공정이 있는데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앞서 손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4차 산업이 있고 또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ISC 같은 경우 자회사로 아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으로 이제 이런 렌즈나 이런 쪽을 생산하는 업체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지분 가치까지 이제 확대된다면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ISC에 그게 이익이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는 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대형 반도체 IT 업종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될 때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차익 실현이 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확인된 구간 같은 경우는 17,858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지금 뭐 전 저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후반대로 18,000원 초반대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뭐 실적이 개선되면서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뭐 향후 뭐 24,000원, 22,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양옵틱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코스피에 이제 이제 코스피가 가장 이제 잘 나갔다고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에 반하게 간다기보다는 정책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나 오히려 이제 대기업보다는 이제 낙수 효과로 따른 이제 뭐 계열사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많이 살리기를 많이 할 텐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중소형 업종들이 많이 담겨 있는 코스닥에 많이 성장이 제가 볼 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들이 이제 코스닥에 들어갈 때 뭐 여태까지는 뭐 대형주들이 쫙쫙 컸다면 코스닥에 이런 우량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코스닥에서 몇 가지 우량주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또 추천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옵틱스입니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내년 올해 4분기 실적이 또 발표될 텐데 그때 실적을 보시면서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한다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가격으로 오히려 뭐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력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담으셔서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만 이제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한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속 이제 주가가 밀릴 때마다 비중을 확대할 종목으로 이제 꼽는다면 넘버원으로 꼽는다면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내에서 전자에서 가장 많은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이익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 이제 그룹사 내에서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작년 이제 말일까지 작년에 총 결산을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제 순매수 쪽으로 봤던 게 바이오와 제약 쪽 업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바이오 제약 쪽 업종 중에 가장 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잘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제 상향이 될 때 한마디로 이제 대장주 다툼 1, 2위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재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자본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0만 원 돌파는 어떻게 뭐 물론 이제 뭐 100%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위로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라 KIC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KIC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나라 KIC 같은 경우는 사명이 변경됩니다. 에이프로젠 KIC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미 공시는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가장 큰 이제 관심을 받을 종목 중에 이제 받을 섹터 중에 하나가 IT 쪽이나 바이오 쪽의 이제 섹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를 또 봐야 되는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제약회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세 번째로 받은 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많이 견주한다면 이제 나라케야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시장을 견주어서 이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이제 큰 틀로 본다면은 이제 나라케야시 같은 경우 오히려 뭐 상한가를 몇 번 맞으면서 이게 좀 위험한 종목은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뭐 위험함은 따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간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보시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3만 원까지 본다는 이제 향후 이제 뭐 레포트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 그런 쪽으로 애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연말에 빠져나갔는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기대를 가질 때 아까 송동현 팀장님 말씀대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30%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중한다면 나라케야시 같은 경우 종목도 15%에서 20% 정도 편중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승부를 보는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추천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21만원이나 20만원 언더라인에서는 계속 이제 뭐 편중을,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IT와 바이오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이제 2월달쯤에 이제 상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1, 2위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재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 재료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은 자금의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증시에서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현재 이미 뭐 발표는 됐지만 허마주, 뭐 유방암 치료제나 뭐 이런 게 시판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현재 20만원 구간이지만 향후 크게 본다면 30만원, 40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뭐 제2의 한미약품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보면서 셀트리온을 1위로 마치면서 오늘장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기민 팀장께서도 앞서서 거래소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고 오신 종목을 보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세 종목만 코스닥 쪽에 있고 나머지는 거래소 쪽이거든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올해 기점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시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지금 10종목이 있다면 조금씩 코스닥 종목을 확대를 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한 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코스닥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 가는 몇 가지가 또 이제 잘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좀 약간의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3종목이지만 향후 한 5종목에서 6종목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같이 제가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졌고요. 총 10종목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송동현 팀장, 김기민 팀장 어떤 투자 전략으로 주식을 공략하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TV를 트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저런 종목들을 공략할까 궁금해하실 것도 같거든요. 2018년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종목을 유명하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저는 증시 투자 전략이죠. 근데 자, 18년도 증시는 일단은 송동현 팀장님이 전략을 어떻게 짜실지를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초반에는 1, 2월 그리고 상반기 정도는 일단 코스닥의 좀 시장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뭐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가치주가 사실 좋아야 될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유가도 60불을 넘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치주가 좀 좋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현대중공업에서 투자자를 좀 약간 무시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상증자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어떤 센티멘탈적인 측면이 확 죽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급이 우선 1월에 중소형주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옮겨졌고, 그리고 또 코스닥의 내년 1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증시가 코스닥 쪽으로 확연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에는 어떤 업종이 좋냐라고 보셨을 때는 역시나 바이오를 빼놓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IT도 종류가 다양한데 IT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OLED 중소형주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특히 지문 인식 쪽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소재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이면서 친환경 자동차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도 크게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또 눈여겨 보셔야겠죠. 그에 따라서 또 문화 콘텐츠 주까지도 사실 전 업종이 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2018년도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악영향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치주는 언제 하냐? 사실 그 가치주도 시그널이 분명히 오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 섹터 중에 금호석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호석유만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화학주 중에서. 그에 따라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주, 하나케미칼, LG화학 등 이런 우리 전통적인 그 굴뚝주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18년도에는 올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유가의 어떤 60불에서 70불 정도의 안정적인 하단 밴드를 유지를 한다든지 인플레이션율의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때 가치주가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그런 시그널이 확인되면 가치주도 분명히 갈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시그널들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성장주와 가치주에 아주 알맞는 포트폴리오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상단을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이 3,100을 열어놨고요. 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신한금융투자가 2,800까지를 얘기하던데 대체로 한 3,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우세했었거든요. 김기민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 3,000 시대가 올까요? 현재 지금 뭐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저유가에 이제 하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 증시가 이제 전망이 이제 상승할 전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시장이 있고요. 또 아니면 라틴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라틴 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재재 수출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게 될 때 지금 뭐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쪽은 이제 성장이 크게 뭐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그럼 신흥국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 신흥국 투자를 한다면 아시아 쪽으로 몰릴 것으로 됩니다. 그럼 그 아시아 시장에서도 뭐 신흥국 시장은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선진국 쪽으로는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결과가 지난달 결과가 뭐 신흥국이나 이제 아시아 쪽은 1.5%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 정도 마이너스를 보인 게, 그 차이는 어디까지나 뭐 차익 실현이나 뭐 이제 배당락 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3,000 시대가 과연 올까라고 한다면 지금 상반기 전망까지로 본다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닥이나 아니면 중소형 업종 중으로 낙수 효과까지 보일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떤 종목을 이제 픽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움을 따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코스닥이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또 잘 가는 거지 전반적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접근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ETF 같은 경우 ETF에서도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전월 마지막 거래일 날 가장 많이 이제 순 매수를 한 게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를 가장 많은 매수 상위 종목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위권 안에 지금 타이거 코스닥 레버리지도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한마디로 증시의 지수에 이제 지수 ETF를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연초에는 어떤 종목이 잘 나갈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제 준비 시작하고 이제 뛰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볼 때는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그럼 잘 가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할 건가, 상반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왜냐면 하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나 이제 아주 장밋빛 전망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발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데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반기는 그러면 자신한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체 동향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한 것 중에서 한 7위권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수의 인버스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했던 거죠. 어디까지나 상반기 업황이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 삼박자가 있을 때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큰 손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하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코스피 3000 시대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전망은 장밋빛으로 보고 있으며,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종목을 잘 픽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종목 선별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75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0.77%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의 주체가 양시장 모두 개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